안녕하세요. 오늘도 색화 발색 그 중에 지금 시간이 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었다는 뜻입니다. 아, 자, 이제 날짜가 촉박하니까 계속해서 제가 밀립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복색화입니다. 복색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주금색이 들어있는 중투무늬 또는 복륜무늬, 호무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복색화라고 합니다. 또 똑같은 무늬에 뭐 산반도 있겠죠. 똑같은 무늬에 홍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홍화에서 얘기하는 홍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색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자색은 자화의 자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자색인데 딱 떨어지게 자화의 자색과 다르게 오히려 뭐랄까요, 뒤에 주로 무늬가 있고 앞에 그 안쪽 화판 안쪽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있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 계통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워낙 그 대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닥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희소 가치가 높을 때, 제가 처음 봤을 때가 90년대 중반 정도 될까요? 그 수원 교차로 난원이었던가요? 그분 그 사장님도 오래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90년대일 겁니다. 수원에서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처음 공개를 한 게 제가 바로 그 자복색이 있었습니다. 아주 두껍게 무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복륜 형태로, 그런데 그것도 복륜 형태도 있고요, 중투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 형태도 있고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황색은 복색으로 보지 않고 황중투화 또는 황복륜화로 묶으니까 그 의미가 그렇다고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그렇게 이제 그 복색으로 묶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산반 형태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농도가 짙으면 복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핑크화로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분홍색이 들어가 있으면 복색화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거를 기준점으로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홍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색,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금색은 수태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뭐 태극선이라든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 말고도 이제 복륜 형태도 굉장히 많죠. 명명품이 워낙 우리나라는 우수한 품종이 워낙 많으니까요. 제가 태극선 갖고 항상 그렇게 해요. 너무 좋은 품종이 너무 일찍 나와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형제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유사 품종들이 많이 있죠. 예. 제가 그 산지에서 그 지역분이 산채를 한 걸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똑같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정도로 그 산지에서 우수품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너무 일찍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자, 그러나 이제 그 계통은 마스라고 하는데 청태 그 화색이 들어있는 부분이 청태가 끼는 걸 뺀 나머지는 거의 화통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래야 발생률이 훨씬 우수해요. 대비도 좋고 화색도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홍색이 들어있는 것은 상황이 달라요. 물론 제가 신비를 갖다가 수태만 갖고 했을 때가 가장 진하게 나왔습니다. 좀 두껍게 씌웠었죠. 화통을 씌웠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화색이 진했어요. 화통을 씌웠을 때는 일찍 벗겨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죠. 복륜복색 중에 홍여색인가요? 하고 그 외에도 홍복륜복색 또는 홍중투복색들이 몇 가지 품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기에 얘들이 화색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도요, 화색이 들어올 때쯤 무늬 형성이 됩니다. 그 전에 무지로 있어요. 예. 우리가 입에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죠. 입에 무늬가 있는 것은 무늬가 일찍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입에 무늬가 없다면
무늬와 화색이 동시에 언제쯤 들어오느냐? 12월 달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 좀 달라서 11월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는 그보다 늦게 12월 중순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 형성과 화색이 같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어 신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기에 꽃눈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차광하면 엽록소를 갖지 못하죠. 그러면은 12월 초에 벗겼을 때 엽록소도 들어갈 거고 화색도 들어가서 무늬 잡히면서 경계가 나오겠죠. 그 경계가 뚜렷할까요?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인 차광을 했을 때는 오히려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눈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대략 1cm 이상 성장했을 때, 그러면은 꽃 봉오리 끝에는 엽록소가 들어갑니다. 포이소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절반 정도 이상 엽록소가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수태를 덮어놨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 충분히 성장한 후 그러고 화통을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녹색이 들어있고 끝에는 진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꽃봉오리 중간 밑으로는 부드럽게 녹색이 들어있고 끄트머리는 진하게 들어있어요. 제가 직접 까봤습니다. 예, 그렇게 몇 번 해보고 어떻게 언제 씌우고 어떻게 했을 때가 엽록소 형성이 그 가운데는 잘 벗어지고 가장자리는 많이 남아있나, 예, 그렇게 쭉 그렇게 해서 씌웠다가 12월 제가 첫 주에 벗깁니다. 그러면은 끄트머리가 벌써 엽록소가 꽉 찬 게 보여요. 예, 그리고 밑에는 약합니다. 자, 홍화 들어오는 시점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홍화가 제가 생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12월 첫 번째 주에 또는 두 번째 주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또 조금 늦게 벗길 수도 있지만 일찍 벗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중간 정도 맞췄을 때가 가장 잘 나왔어요. 또 한 가지는 홍여새를 말씀을 드릴게요. 또 홍장미도 있죠. 자, 홍여새 같은 경우는 복륜복색인데 그냥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펴보신 적 있나요? 있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경계가 안 나오죠. 뭔가 색은 있는데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홍여새 같은 경우는 바스가 좀 껴요. 오히려 신비보다 더 많이 낍니다. 예, 신비는 거의 조금 낄 때가 있고 안 낄 때 이런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홍여새는 많이 낍니다. 그래서 경계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놈을 화통을 씌웠다가 그것도 약간 기다렸다 씌웁니다. 물론 신비보다 좀 빨리 씌워야 돼요. 왜 그러냐, 그 화색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다 보니까 엽록소도 줄어듭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화통을 씌워서 그대로 12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게 보면 오늘 정도, 어제 오늘 정도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보다 좀 일찍 벗겨도 대비는 나오는데 진해져요. 근데 대비가 좀 약해져요. 12월 초에 벗겼을 때는 좀 약해지고 12월 둘째 주 정도에 비쳤을 때는 화색은 진한데 아주 선명한데 그러니까 발색력이 좋은 거죠. 엽록소가 좀 약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역시 홍장미도 비슷한 아마 패턴을 보일 겁니다. 제가 홍장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되신 에란인 어르신이죠. 회장님께서 저한테 분양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 개로 나눠서 그것도 발색 패턴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비하고 매우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복색 중에 중투 복색이나 복륜 복색이나 또는 산반 복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호복색도 있겠죠. 똑같은 발색 패턴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뭐에 맞추느냐면 홍화에 맞춰서 발색을 하면 아주 생각보다 아주 우수한 화색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복색은 또 우리가 이제 그 홍이라는 건 자홍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홍화에서 보이는 홍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발색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그러한 그렇게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복색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